지금 체포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차가 큰 것 같아요. 박 시장님은 체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향후에 기소하고 재판 가면 유죄가 나온다면 징역형이 나올 것이고, 반면에 이제 구속과 다르다. 체포는 수사받으러 오라고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그래서 수사를 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철희 수석님이 말씀하신 건 원론적인 거고요. 체포되면 48시간 조사받고 구속되겠죠. 영장 청구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떼어놓고 생각하라는 거는 너무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가는 순간 나한테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것이고 나는 다시 햇빛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판단하니까 저항하는 거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도 출석하면은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할 테니까 역시 나에게 똑같은 거니까 못 나간다, 이렇게 본인의 논리를 세우겠죠. 예. 어느 누구도 공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고, 진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 심판에 성심성의껏 임하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은 체포영장을 그럼 보류해주자라는 타협안 정도를 제시하면 나오려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말하는 거 좋아하는 분이니까 나와가지고 자기 변론 막 하겠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는 교착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거고요. 물론 헌법재판소는 저도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게 이례적으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판단은 빨리 나올 거로 보이는데요. 판단은 빨리 나오는데 자꾸 이런 분위기가 고조돼서 진영 대립이 고착화되면요, 저는 발표는 좀 뜸을 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헌법재판소도 당연히 중요한 헌법기관으로서 이 결과 발표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 심리기간이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에 비해서 현저히 짧다. 그러면 결과가 만약에 인용으로 나왔을 때 인용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 같은 경우에는 부실 심판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저도 여러 가지 정보자 2월 중순이나 2월 말 정도에 탄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진영 대립 구도가 가속화되면서 저는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저도 지인들도 있고 한데 보수 진영에 지금 물론 가짜 뉴스 포함해가지고 팽배하게 퍼뜨리는 인식이 뭐냐면은, 지금 관저 앞에서 벌어지는 공성전이 탄핵을 막기 위한 공성전이다라고 잘못 이제 퍼지고 있어요. 사실 아까 의원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탄핵은 탄핵대로 가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형사 피의자 윤석열 개인이 지금 그 감옥 가는 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지지자들 동원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단호하게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형사 피의자 윤석열이 개인이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까 봐 두려워 가지고 자신 측 의원들 40명 정도 동원해 가지고 거기다 뭐 백골단이라는 사람들까지 와 가지고 관저 앞에 인간 바리케이트를 친다. 이거는 공당이라면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명하게 갈라가지고 비판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나중에 뭐 조기 대선이 있든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일정이 있든 저는 그거는 떳떳하게 나가서 국민을 대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그 두 분 입장을 예. 또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이것이 관철이 되려면 그만큼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것은 개인 윤석열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뽑은 최고 시민으로서의 대통령이라는 자리입니다. 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을 체포를 해서 그냥 일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시간을 가지고 불러서 조사를 하거나 그 조사가 여의치 않을 때는 방문 조사도 하고 다양한 방법의 조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관련된 사람들 지금 조사가 다 끝나서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기다려서 그냥 2번 불렀다가 안 된다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체포영장 자체가 적법성도 없고, 그리고 이게 사실 공수처가 이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금 판단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저건 불법 영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빌미를 다 준 거예요. 또 사실상 공수처가 그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큰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거든요. 사법적인 쟁점들을 무수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그 적어도 그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을 이렇게 다뤄서 되겠느냐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대통령을 질질 끌고 가려고 한다. 이런 인식으로 갖게 된다. 이게 우리 사회를 더 정치적으로 양극화시키고 더 문제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더 심화시킨 일이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영장의 적법성, 합법성 여부는 그 판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법에 관할 건이 없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얘기하면 그 이의신청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관련해 갖고 법원에서 그 이의가 아무 이유가 없다, 정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절차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 발부라든가 이것이 위법하다, 정당성이 없다 하는 주장 자체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누가 판단하면 이 합법성 여부를 갖다가 판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법조인마다 지금 의견들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게 저는 그러나 또 이미 국민의힘에 계속 나오는 말이 예를 들어 뭐 다수설 소수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의견도 있다는데 사실 저는 그건 또 상당히 정파성이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일 거라 생각하고 법원이 이렇게 냈을 때 법원이 이런 영장을 발부했을 때 집행 과정에서 이걸 다투는 경우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보면은 집행으로선 되고 인신에 대한 수색이든 아니면은 뭐 물건에 대한 수색이든 되고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나중에 그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뭐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절차 취소하려면 준항고를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누구보다 잘 알 사람이 평생 수많은 사람을 구속시키고 평생 수많은 사람을 체포했을 검사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서 환호받아가지고 대통령 자리까지 간 거고요. 근데 이걸 부정한다? 저는 개인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부정이라고 봅니다. 또다시 적폐청산 말에 죄송한 적폐청산하면서 자신의 동기였던 검사를 무리하게 압수수색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이런 법 집행에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윤모 씨, 한모 씨.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다 차치하고 지금 갑자기 요거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고 이거는 국민 설득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니 뭐 대통령이 제가 많이 양보하면 우리 시장님 논리나 이걸 들었을 때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 해보면 되잖아요. 제가 이제 역지사지라는 단어를 떠올렸던 이유는 여당에서 그렇게 탄핵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계엄을 했으면 저 당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역지사지 해보면 뭐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 문제라고 해서 판단을 흐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입장에서 뭐 망상이든 뭐든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이 나라와 이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뭐 제가 많이 양보하면 추론은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셔야죠. 여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나누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앞에 가서 농성하신 분한테 편지 띄우고 TV 나가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고 이거는 대통 아닙니까? 평화와 통합을 추구해야 될 대통령이 외환죄는 뭐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논란하니까 뺍시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데 그 안에서 메시지 나오는 거 보세요. 근데도 그분에게 그냥 편안하게 탄핵 심판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체포를 미루자고 주장하려면 가만히 계시라는 얘기는 해줘야죠. 누구라도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뻔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받는 거잖아요. 저기 대통령이 보여줄 모습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만 제가 보태고 싶은 게요. 지금 이 사실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의 치킨 게임이 대한민국을 지금 몇 년째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고 좀 봅니다. 여기서 굳이 제가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잘못이 있다가 아니라 이 열쇠를 풀 수 있는 주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 어디 밝히지 않았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으로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제가 대통령과 정말 친해서 매일 식사하고 술 드시는 거로 알려진 의원님 한 분을 제가 일부러 만나자 그래가지고 제발 여기서 이제 정치로 풀어가자 이제부터는 여야 협치를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은 그때 마침 이제 조국 대표님도 사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만약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어떤 형을 선고받으면은 대통령께서 대승적으로 전혀 내키지 않으시겠지만은 사면 복권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서 얘기해 주시라. 다른 이유 하나도 없다.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존중하는 의미로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해 주시라. 그러면 야당도 거기 화답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 대통령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지금 계엄도 안 생겼을 것이고 전국은 다른 방향으로 갔을지 모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은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판단해도 좋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혼란을 종식시킨 데 있어가지고는요. 저는 아까 말했던 특검에 대한 전향적인 어떤 합의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원하는 조건의 좀 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도 지금 이 체포영장은 적법하고 무조건 집행되어야 되는 그런 절차이지만은 탄핵 심판이 병행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나오는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는 집행을 하지 말자고 수사기관을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타협책을 내밀 수 있는 건 오히려 지금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저는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조금 타협점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하고 싶은 거죠. 예.